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요. 그럼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 먼저 하자면은 양자 컴퓨터의 이점이 뭐가 있냐? 당연히 빠르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일부 문제에 대해서 아무 데나 다 빠르다고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정의해야 빠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빠른 거를 양자 우위라고 불러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연산이 더 빠른 거가 수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계산 횟수에 대해서 빨라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양자 우위고, 아까 풀이의 변환 얘기했었죠. 원래는 뭐 n 로그 n 걸릴 문제인데 그게 로그 n의 제곱으로 팍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양자 컴퓨터의 지수적 성능 향상 그 소리 하면 되게 이거를 기반으로 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선 양자 컴퓨터가 어떤 문제에 대한 빠르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잘 짜면은, 뭐 제가 할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는 드리지만 알고리즘을 잘 짜면은 그걸 갖고 양자 우위의 영역은 갈수록 넓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셔도 되고 남들이 개발해 놓은 거 잘 찾아다가 우리 문제에 잘 적용하면은 빠르게 된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는 하진 않는데 그 양자 컴퓨터라는 거에 뭐 어떤 계산 원리 아니면 그 관련한 걸 계보를 짓다 보면은 양자 컴퓨터 이전에 가역적 컴퓨터라고 있었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계산 과정에서 썼다 지웠다를 안 하겠다라는 컨셉이에요. 왜냐면은 데이터를 지우면은 거기에 대한 엔트로피 증가. 원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걸 지우면서 엔트로피 증가가 되고, 엔트로피 증가는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 란다워라는 사람인데 양자 컴퓨터 이전에 그 가역적 컴퓨터 하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프린스플이니까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컴퓨터에서 우리가 데이터 지울 때 열이 나오잖아요. 진짜 뭐 아주 작은 양이긴 하지만 나겠죠. 그래가지고 란다우어 원리입니다. 실제 증명이 된 거고, 어느 정도의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정보를 지우는 계산을 하면은 열이 발생한다. 뭐 이제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요새는 하도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데이터 양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컴퓨터에서 돌리는 인공신경망 그런 것도 뭐 많이 썼다 지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썼다 지웠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비가역적이라는 말, 아까 가역적 컴퓨터니까 비가역적이라고 해서 결과만 놓고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비가역적인데, 요즘 그 인공신경망 같은 건 많이 비가역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만 놓고 앞부분을 거꾸로 짚어서 역으로 계산하는 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확히 막 열에너지를 얼마나 쓰냐, 전력 소모가 얼마나 되냐까지는 계산해 본 적은 저도 없는데, 그냥 요즘 세상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연산 환경이 뭐 진공이고 뭐고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한 전기 말고 연산 과정에서는 열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가역적 컴퓨터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양자 컴퓨터라는 걸 많이 쓰면은 대규모 연산에서 그 데이터를 썼다 지웠다 하는 과정에서 열이 없으니까 그것도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서에다가 열심히 쓰고는 있습니다. 요새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무조건 좋기만 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연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딱 제한돼 있습니다. 뒤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겠지만 유니터리 행렬 연산으로만 구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행렬 연산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직교 행렬인 유니터리 행렬만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억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유니터리 행렬 연산이 우리 입장에서 마냥 정확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전통적인 컴퓨터 연산에서 썼던 뭐 비가역적 알고리즘 다 사용 불가하고, 그 다음에 원래 컴퓨터는 비트 가지고 연산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큐비트라고 연속적인 값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하는 사상이 다를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아까 그 양자 컴퓨터는 계산을 하면 계산 결과를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지 결과 자체를 안 알려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결과값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려면은 추가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비가역적이에요. 값이 한번 보겠다 해버리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 번 해야 재구성이 돼서 우리가 아까 몰랐던,
아까 손에는 들고 있지만 볼 수는 없었던 그 정답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 보이진 않는 그거를 역으로 완전히 아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얻는 계산 이득보다 이 결과를 전체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말도 안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는 모든 결과를 알 게 아니라 원하는 결과값만 효율적으로 추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저희 같으면 유체 해석을 한다 그러면 저기 CFD 해석을 할 때 막 뭐 격자 공간이 100만 개다. 100만 개 하나하나의 유동장을 다 알려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로 CFD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우리는 배 저항만 보겠다. 그러면 모든 셀의 값들의 적분값인 저항만 내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발표가 빨리 안 나가네요. 뭐 중요한 내용이니.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할 건데 양자 컴퓨터의 구동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자주 듣는 혹은 이미 들어봤을 게 큐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큐비트는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그 큐비트 개념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그런 사고 실험인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뭐 100%는 아니, 비유가 그렇듯 100%는 아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슈레딩거 고양이는 박스 안에 고양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박스 안에 뭐랑 같이 있냐면 고양이가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망치가 있어요. 망치가 여기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병을 깰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망치는 뭐에 반응하냐면은 여기에 방사능 물질이 있거든요. 방사능 물질이 1시간 동안 뭐 50%로 얘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확률이죠. 그래서 얘가 50% 확률로 뭔가 방사선이 나오고 그 방사선을 맞으면은 얘가 병을 깨요. 병이 깨면 고양이는 반드시 죽습니다. 뭐 그 정도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자를 까기 전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른다 그 얘기인데 50% 확률로 고양이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상자를 까면 뭐 죽지도 살지도 않은 상태란 건 없어요. 무조건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다면 병이 깨진 거고 살아있다면은 운 좋게 병이 안 깨진 거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데 그러면 상자를 열기 전에 어떻게 돼 있냐? 상자를 열기 전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거든요. 그러면 모른다는 게 우리가 모르는 거냐 아니면은 실제로 상태가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이 돼 있어서 결정이 안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가 아니라 결정이 안 된 거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비유이기 때문에 뭐 진짜로 50%냐 뭐 그런 얘기, 아니 진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중첩이냐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양자 컴퓨터에서는 무슨 소리를 할 거냐? 저 슈레딩거 고양이가 50%로 죽냐 사냐 했는데 우리가 손 안 대고 저 죽을 확률을 제어할 수 있다면 뭐 70% 30%뭐 그런 식으로요. 뭐 컴퓨터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보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고양이가 든 상자가 여럿이에요. 뭐 한 박스에 고양이를 몰아놓으면 병 깨지면 다 죽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개의 박스에 여러 고양이들을 이렇게 놔가지고 똑같은 슈레딩거 고양이 박스를 만들었는데 요 방사선 물질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안 깨지면 얘도 안 깨질 확률이 클 거고 얘가 깨진다면 얘가 깨질 확률이 클 거고 반대로 얘가 깨지면 얘는 안 깨질 확률이 크게끔 뭔가 연관이 돼 있다면은 우리가 박스를 다 깠을 때 고양이가 죽고 살고 뭐 살고 죽고 하는 그런 상태들이 50, 50, 50씩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확률로 나올 게 아니라 어느 쪽인가로 좀 더 몰릴 거잖아요. 이 방사성 물질들이 서로 연관이 있다면 그런 기능을 이용해 보자라는 게 여러 큐비트를 이용한 양자 연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뒤에 어느 정도 더 설명을 할지 한번 보죠.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르고 가겠습니다.